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연예인 정우성 씨 혼외자 관련 보도가 있었어요. 디스패치 등에서 보도를 해서 한국의 혼외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정우성 씨의 소속사는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이에 대해 정우성 씨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요. 우선은 제 의견은요, 이거는 당사자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친권 양육권 관련 소송 제가 하다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제 미혼모나 미혼부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서 도망쳐가지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우성 씨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했고요. 한 명이 양육 의무를 포기하고 엄마든 아빠든 도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혼외자와 관련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우성 씨에게는 이미지상 이득이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이럴 수는 있어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비혼주의라서 결혼을 안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향후 발생할 재산 관련 문제가 염려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원나잇이나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생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자 측에서 너 아이다, 근데 남자 쪽에서는 이게 내 애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친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올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금전적인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비극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 한국의 혼외자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통계와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출산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연계해서 드릴게요. 자,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전반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출생아 비중은 4.7%로 증가 추세예요. 전년 대비 비중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 추세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한국은 외국, 그러니까 특히 서구권 국가에 비해서는 혼외 출생아 비중이 아주 낮은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 비교를 보면은 2018년 기준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이 동아시아권 국가의 경우에는 혼외 출생아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일본, 이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몇몇 학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출산의 이유로 혼외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동거문화나 혼외 출산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국가 정책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등의 국가의 경우에는 혼외 출산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아까 제가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아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일 텐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대체적으로 유럽의 경우에는요, 혼외 출산 비중이 전체 출산 비중의 거의 4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북유럽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에 40%를 넘겼고요. 이 93년에 이미 과반, 그러니까 50%를 넘겼어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현지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영국이나 서유럽은 어떠냐? 영국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48.4%가 혼외 출산이고요. 스페인은 47.3%,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39.6%, 독일은 33.9%입니다. 그나마 가족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이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인 유럽하고 조금 다른 문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혼외 출산율이 낮지만 그럼에도 2018년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또 어떤가?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면 싱가포르가 1.9%고요. 일본도 2%대고 그나마 높다고 하는 대만이 2018년 당시에 3.9%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요거보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경우는 아니지만 서구권 국가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과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 아내와 가정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에요. 실제로 혼인신고의 경우에도 이건 경험해보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경우에는 정말 살아보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살아보고 나서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처럼 혼인신고하면서 그냥 결혼생활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리고 외국의 경우, 특히 서구권 국가의 경우에는 그냥 동거하고 살아가면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혼인신고나 실제 결혼을 고민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동반자와 관련된 이제 법제도들이 있어요. 동거 기간이 5년 이상 하면은 약간 결혼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이런 법들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라는 문화에 막 구속되거나 묶여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희박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출산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다들 애써 이 부분을 얘기하지를 않는데 어떤 거냐면 재산분할 관련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결혼을 할 때 이런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점이 최근에서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전 혼전계약서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마 많은 스포츠스타 분들이 결혼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존재하는데, 보통 동거하거나 그냥 여자친구 관계로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도 많죠. 부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막 동거만 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어떤 염려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은 어떤 경우를 보이고 있는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2013년은 혼외 출생아 비중이 2.1%고요. 2014년 2.0, 2015년부터 7년까지 1.9고요. 2018년 2.2, 2019년 2.3, 그 다음에 2020년 2.5, 2021년 2.9,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2022년에 조금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3.9%로 늘어났고요. 2023년의 경우에는 4.7%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2010년대에는 변동이 없다가 2019년 후반,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 이 후반부터 약간 이제 그 경향성이 혼외 출산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남녀 갈등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재산분할 관련 어떤 염려나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의 경향성은 어떠냐? 이거는 제가 경험하는 케이스들인데, 결혼하더라도 아시겠죠? 혼인신고 자체를 늦게 해요.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가 낳은 다음에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혼인신고 자체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는 경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 비하면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출산율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 감소를 2023년까지 했는데, 혼외 출산율은 증가 추세고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혼외 출생자가 10,000명을 넘어갔어요. 이제 1,900명 정도 됩니다. 약간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인 통계는 혼외 출산율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서유럽에 비해서는 낮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고, 결혼 제도의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한국은. 왜냐면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결혼과 출산을 결부해서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강하게 된다면 결혼이나 출산율은 올라가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학자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출산과 결부되는 문화가 약해져야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부담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하고 양육 책임만 다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사실 출산율 저하가 훨씬 더 큰 문제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결혼제도 자체가 결혼이나 출산을 막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혼 자체보다 무조건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결혼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동거
말거나 사실혼으로 바뀌는 거는 이건 문화의 문제예요. 출산율 급감은 국가 경쟁력 하락이고 경제력 하락이고 여러 가지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가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족정책이나 결혼제도 정책이나 인구정책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또 이 결혼에서 각종 제도적인 개선,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지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도 있고 한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결혼제도라는 것 자체를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한 어떤 구성,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여러 제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에 맞는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